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홍콩,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경기 침체 리스크, 주요 금융권 인사들의 경기 침체 발언이 집중이 됐어서 경기가 좀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리오프닝 분위기로 좀 가면서 홍콩 증시가 6%나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체와 리오프닝 이런 어떤 이슈로 갈렸고요. 그리고 또 매수가 좀 신중했던 거는 아무래도 CPI라든가 FMC라든가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금융지표 전체적으로 보면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올랐고 달러 인덱스 조금 올랐고 경기 침체 걱정되면서 유가와 증시는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를 좀 가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종목들별로 미국을 먼저 보면 대번에너지, 테슬라, 폴로랄, 프로렌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에너지주 이런 종목 빠진 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빠지면서 이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특이한 거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도 빠졌거든요. 의류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어떤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가 지난주 후반에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로 거의 제자리였고, 생각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의외로 빠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대단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이제 제약주 정도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오면 딱 눈에 띄는 두 종목 있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의 낙폭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12%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철강주 포스코홀딩스도 3.7% 정도 빠진 게 특징이었고요. 금융주는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도 올라갔고, 대형 IT는 좀 제자리였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주는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뭐 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온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좀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LNF가 12.5%나 빠지면서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관련된 상장 폐지 이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일부 게임주들도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넘어간 게 통신 장비, 뭐 에이스테크를 비롯한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고, 리오프닝 기대감에 화장품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중국 소비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아예 빠져나가서 증시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종목 다른 업종으로 좀 넘어간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번 주 일정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PI하고 FMC 일정이 있잖아요. CPI를 보면 예상치가 7.3% 전년 대비 7월이 7.7이었, 10월이 7.7이었거든요. 전월 대비는 0.4, 10월에는 0.4였습니다. 0.3, 0.4 이렇게 각각 되고, 근원 CPI는 예상이 6.1, 전월 대비는 0.3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예상대로 나오면 뭐 중립 정도고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좀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FMC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올려서 4.25에서 4.50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베스트 워스트로 나눠서 보면, 베스트는 CPI가 7.1% 이하,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가 6% 이하, 앞에 5자가 보이면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물가가 확실하게 피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제법 빨라졌다까지는 아닌데 좀 제법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특히 이제 전월 대비가 0.3이잖아요. 이대로만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월 대비 0.3에 12 곱하면 전년 대비 3.6 페이스로 간다라는 게 되니까, 물론 이게 복리기 때문에 좀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론상은 0.3만 나와도 좋고,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0.2 이렇게 찍히면 증시가 2에서 5% 정도 단기에 급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워스트는 CPI가 7.5에 근원이 6.3 이상, 그리고 FMC 회의에서 최종 금리가 5.5% 전후로 올라가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5% 정도 전후로 찍히고 소수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면 베스트인데, 이제 금리를 5.5% 전후까지 높이고 경기 침체 이야기로 막 파월 의장이 시장을 겁을 주고 이러면 이제 시장이 2%에서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별로 이제 시나리오 베스트 워스트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연준의 점도표인데 이거 9월 점도표거든요. 9월에는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이 4.5에서 4.75 사이였어요. 여기서 두 칸 정도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두 칸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시장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세 칸 이상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든가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반면에 이거 좀 생각보다 뭐 4% 초반 중반 이렇게 주장하는 연준위원이 몇 사람 정도 나오게 되면 내년도 연말에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잡힐 수 있거든요. 이 점도표, 이 점도표는 제가 나오는 대로 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때 날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두 칸 정도 올라가는 거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차트 보면 S&P 500 지수 가지고 최근에 두 가지가 엇갈립니다. 하나는 200일선 돌파 못해서 이번에도 끝난 거야,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니야, 100일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야. 그건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100일선 지지와 200일선 이제 저항, 이 두 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100일선 마저 깨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선 마저 깨지고 한참 멀찌감치 가버리느냐, 그 근처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200일선 돌파 시도 하느냐, 요 구도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진정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고, 왜냐면 작년도 연말 국제유가가 7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떨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를 보고서 투자들이 좀 안도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경기 침체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인 재료가 침체가 되느냐, 물가 진정 쪽으로 가게 되느냐, 요 구도.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연준이 결정할 겁니다.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을 세게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침체보다는 물가 진정 쪽으로 좀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구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인데 10년 저항 때 120월선, 10년 저항이 지금 4개월째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그러니까 환율이 5% 빠지고 주가가 5% 올라가도 되는 건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5% 빠지는 거는 시나리오상 쉽지 않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 시초가 정도, SK하이닉스가 지난주 시초가 정도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종목이었잖아요. 12월 들어서. 그러니까 요 11월 말 12월 이때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 투자자들이 한국의 수출 걱정이 덜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종목으로 지수 바닥을 좀 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ADR 지표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이게 120이면 상승 종목수가 20% 많은 거, 80이면 하락 종목수가 20% 많은 거, 이런 건데 75가 과매도거든요. 120이 과매수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수는 벗어났고요. 확실히 120제가 넘어갈 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상승 종목 줄어들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과매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치고받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두 방 맞으면 과매도로 가고요. 자잘하게는 일주일 동안 흘러내리면 과매도로 가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는 아직은 뭐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자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급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올 자리는 아니고, 아직은 치고받고 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올려드린 건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12월 10거래일 넘어가면 미증시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금 관련 매도가 정점을 지나가는 시기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또 올해 10거래일째 되는 날이 14일이거든요. 그날 FOMC 회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후에 미증시는 상승으로 돌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고민이 있고, 터미널 금리,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는데, 내년도 1, 2분기가 바닥이 될 거다. 말 바꾸면 내년도 1, 2분기까지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이 피봇을 결정하게 됐을 때 증시는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장이 위험해. 이런 주장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MC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이제 시장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 외국인들이 잘 가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매도를 되게 세게 했죠. 만기 때문인가? 근데 대체로 보면 2주차 보면 2주차에 매도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2주에 이렇게 매수하는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세게 매수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만기일 영향을 좀 받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기 이외에도 이제 벽돌색 요 이제 선이 이제
글로벌 펀드 주식 자금 동향인데 자금 쪽에서 지난주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220억 달러 글로벌 펀드에서 빠져나갔고 신흥시장도 유입되다가 아래쪽에 그래프가 가 있잖아요.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보면 아시아 대부분 팔았고 중국만 매수였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을 빼고 나머지를 다 매도한 걸 합치면 중국 매수한 금액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사려고 나머지 나라를 팔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되죠. 돈이 많으면 그냥 다른 나라 안 팔고 저기 사면 되는데 돈이 적을 때는 이제 여기 팔아서 저기로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면 CPI 7.3% 기준으로 위아래 그러니까 기준은 0.2%포인트 차이 7.1이면 베스트 7.5 이상이면 워스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MC에서는 최저금리를 2칸 정도 올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이면 골치 아프고 가장 베스트한 거는 금리 인하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등장해 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요 구도. 물론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경기 전망도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업종 구도인데 방산, 네옴, 중국 소비에서 통신으로 갔는데 이 통신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업종이 고점 대비 7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달러 기준으로는 80%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폭 과대 종목부터 이제 살아나는 쪽으로 바뀌었냐 이슈에서 이제 이후 구도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이슈 방산 네옴 중국 소비로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통신을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주는 그럼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는 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구도가 낙폭으로 가는지 이슈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2주 연속 매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매수로 돌아오느냐. 매수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매수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최상위 종목하고 연결되는 코스닥 종목이 좀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다가 만 건데 그러니까 5년 이내 최저 PBR하고 현재 PBR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목들이 비슷하거나 지금이 더 낮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지금 저평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최저 PBR에는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저점을 찍었을 때 PBR은 아니고요. 연말 기준으로 PBR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연중 기준으로 최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찍었을 때 이제 지금 주가는 싸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들이 겁을 내는 건 경기 침체되면 실적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유입되는 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 수치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제 보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싸다라는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제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고 연준이 금리 올라가는 것도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돼가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준의 관심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억의 자동차 이제 이것도 오늘 아제테스 이 중에서 자동차 3개 이상 기억나시면 뭐 아저씨죠 뭐 그랜저, 에스페로, 소나타 이게 이제 스텔라도 비슷하게 짜고 포니, 슈퍼사롱, 이제 프레스토. 저희 집에 있었던 차 이 중에서 포니, 그랜저, 슈퍼사롱은 저희 집에 있던 차였거든요. 예, 르망도 옛날에 저희가 탔던 거 있었고, 하여튼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 좀 기분 전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이런 거 많이 올리니까 예,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여기다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에 제가 이제 의견 또 취합하는 신청은 이제 끝났고 예, 어떻게 이제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받는 게시판 만들었거든요. 여기 좀 많이 봐주시고 의견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그것까지 참고해서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독립 리서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되니까 많이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